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회생이원 직무편람 이번 제3장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쉬운 것 같아도 좀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각조각 조금씩 씹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개인회생 채권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먼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쓰기 위해서 개인회생 채권을 공부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의의, 법률상 정의,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58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의 요건이 뭐냐? 첫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 원인으로 생긴 것일 것. 그렇죠. 원칙이죠. 개인회생 결정 전에 채무자의 모든 채무자한테 붙어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이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 원인이 주된 부분이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 사실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갖춰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채권인 한 기한부 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 조건부 채권, 정지 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 것. 즉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됩니다. 채무자 자체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무자가 물상 보증인 경우와 같이 특정 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 채권이 아니죠. 또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 의 무체재산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치권이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585조입니다.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해당합니다. 별채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별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의 부족에게 하나여 개인회생 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별채권이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잔여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채권의 목적물이 평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 채권액, 예정 부종액을 일응이 개인회생 채권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변제계획을 작성하게 되죠. 첫 번째,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이 원인으로 생길 것. 두 번째,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셋째,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 재산적 청구권일 것. 전, 인적 청구권, 재산적 청구권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이 인도 청구권, 이혼 청구권이나 파양 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재군 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개인회생 채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이 원인으로 생긴 게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인데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 채권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 채권인 것이 있는데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이 그것이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579 제1의 신청권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자, 이상 개인회생 채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